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여성들이 한국 경제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해온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노동 공급,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에서 변화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볼 때 한국 경제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결혼율이 하락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영유아 인구,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의료 기술이 진보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에서 출생 성비를 살펴보면 남아의 수가 여아보다 더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성비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중에는 여성의 비중이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는 고령 여성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 여성 인구가 증가하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여성을 비롯한 고령층이 더 많이 일하고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령 여성과 남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돌봄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이 그러한 정책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세수 확충, 재정구조 효율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주거비, 출산 양육비 등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들이 고안되어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처럼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의 획기적인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서의 지나친 경쟁과 높은 사교육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의대 등 안정적이고 보수 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으로 진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입시 경쟁을 돕기 위한 사교육 투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입시 대비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의 위상과 성격이 변화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초등 과정은 물론 유아기까지 넘어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사교육 소비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여 소득 불평등이
교육 성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통해 점점 더 높아지는 교육 비용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차별의 문제도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여성의 취업과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정년을 더 이르게 정하거나 해고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던 시절에 비해 현재에는 성차별 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70% 정도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자료를 분석해보면 교육 수준이나 경력 연수 등 인적 자본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겨진 과제입니다. 한국은 영국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작성하는 유리천장 지수의 국가별 순위에서 최근 12년간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소득 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여성의 비율,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등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중 여성의 대표성도 하위권입니다.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전 세계에서 126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공공기관과 공기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업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평균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임원 중 여성의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고위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도 낮습니다. EU 등 다른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관리직과 기업 임원 및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임원 중 적어도 1명 이상 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 여성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직의 여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초 중등 과정 교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고위직 중 여성의 비율은 아직 낮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77%가 여성이지만 교장 중 여성 비율은 최근에야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도 72%가 여성이지만 교장 중 여성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58%가 여성이지만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 교수 중 여성의 비율도 낮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 교수 중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사립대학보다 더 낮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고등교육 교원 중 여성 비율에서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리천장의 존재는 사람들의 인식과도 관련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발견됩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즉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하면 좋다든지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남녀 모두 절반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 또는 차별인식은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절반 넘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들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다문화 인구의 증가입니다. 특히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이후 한국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여 결혼 이주 여성이 많아졌고 다문화 가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직 충분히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나타나고 거부감이나 반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한국도 적극적으로 해외 이주민을 수용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다문화 수용성을 키워 나가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구 고령화, 결혼율과 출산율의 하락, 입시 경쟁과 사교육, 노동시장의 성차별, 유리천장, 다문화 인구 증가 등 한국 경제는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볼 때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